새벽 4시 서울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정만수. 그는 오늘도 낡은 택시 운전대를 잡고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새벽을 여는 라디오. 20년째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죠. 새벽 4시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지영입니다. 만수는 습관처럼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새벽 택시 운전, 그에게 라디오는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독한 시간을 함께 견디는 친구였고, 때로는 위로였으며, 가끔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울이기도 했죠. 오늘 첫 사연은 익명을 원하시는 분의 편지입니다. 봄날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네요. 만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올해 35살이 된 직장인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방송을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새벽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곤 하셨어요. 만수의 손이 운전대를 조금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라디오는 마음의 편지통이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닿지 못하는 마음도 여기서는 모두 만날 수 있단다. 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 말. 정확히 그 말이었습니다. 25년 전 그가 10살 난 딸 지아에게 했던 말.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그 문장.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밤마다 아버지와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사연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살 때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저와 엄마는 혼자 남겨졌죠. 그 뒤로 아버지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힘들게 저를 키우셨어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DJ님, 저는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니, 용서라는 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왜 떠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디선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제가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어요. 라디오는 정말 마음의 편지통이라고, 아버지가 맞았다고. DJ 은지영이 편지를 다 읽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봄날의 기억님, 가슴 아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딸의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지아, 내 딸이구나. 마이너스. 1998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43살이었던 만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내 은희와 10살 난 딸 지아와 함께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았죠. 그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IMF가 왔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고 만수는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친구에게 빌린 돈, 그리고 마침내 사채까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고 어린 지아는 무서워하며 방에 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협박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고 지아가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 딸이 있었네.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그 순간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라져야 한다고. 내가 있는 한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을 계속 괴롭힐 것이라고. 그날 밤 만수는 지아와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라디오는 참 신기한 거란다. 왜요, 아빠? 라디오는 마음의 편지통이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닿지 못하는 마음도 여기서는 모두 만날 수 있단다. 정말요? 그럼 언젠가 아빠가 멀리 가 있어도 우리는 라디오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그것이 아버지와 딸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수는 짐 하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서울 변두리에서 새벽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이 가족을 찾지 못하도록 그는 철저히 자신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빚쟁이들은 더 이상 가족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매달 익명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밤 만수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편지를 찍고 다시 썼죠.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DJ님께, 그리고 봄날의 기억님께. 저는 우연히 어제 방송을 듣게 된 68세 택시 기사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이유로 가족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사랑했기에 더 큰 불행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만수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 딸에게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용서보다 더 큰 평안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새벽길을 걷는 노인 올림. 다음 날 그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사흘 후 새벽 만수는 다시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들이 도착했습니다. 새벽길을 걷는 노인이라는 분의 편지입니다. 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DJ는 만수의 편지를 천천히 감정을 담아 읽었습니다. 참 따뜻한 위로의 편지네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제가 오늘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봄날의 기억님께서 다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만수는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DJ님, 그리고 새벽길을 걷는 노인님께. 특히 새벽길을 걷는 노인님의 편지를 듣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진짜 이유를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떠나셨다고. 빚쟁이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매달 익명으로 돈을 보내주신 분이 아버지였다는 것도요.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DJ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DJ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아버지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오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알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도 알아요. 이제는 제가 찾아갈게요. 제가 아버지를 찾을게요. 만수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라디오는 마음의 편지통이라고.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닿았으니까요. 아버지, 저는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건강하시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제 연락처를 DJ님께 전달해 놓겠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마이너스 딸 정지아 올림. 방송이 끝난 후 만수는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새벽 만수는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멀리서 지켜봐야 할까요? 내 나이가 벌써 68이야. 늙고 병든 아버지를 떠안게 하고 싶지 않아. 새벽 5시, 만수는 강남역 근처에서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택시에 탔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주세요. 네. 만수는 백미러로 손님을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춘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지아였습니다. 25년 전 10살 소녀가 이제 35살 여성이 되어 그의 택시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기사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지아의 목소리. 25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아닙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차는 조용히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잠시 후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기사님, 라디오 새벽을 여는 라디오 들으시나요? 요즘 그 방송에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봄날의 기억이라는. 들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예요. 제가 보낸 사연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25년 전에 떠나신 아버지를요. 혹시 주변에 정만수라는 이름을 가진 택시 기사분을 아시나요? 68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만수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아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에게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왜 떠나셨는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멀리서지만 늘 우리 곁에 계셨죠. 그래서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찾고 싶어요. 이번엔 제가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를 천천히 길가에 세웠습니다. 왜 세우셨어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마침 새벽을 여는 라디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입니다. 새벽을 여는 라디오, DJ 은지영입니다. 오늘 첫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봄날의 기억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봄날의 기억님의 아버지께서 방송국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5년 만에 잃었던 마음이 다시 닿았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만수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봄날의 기억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아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제 아빠가 찾아갈게. 라디오는 정말 마음의 편지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닿지 않을 것 같은 마음도 언젠가는 반드시 닿습니다.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기사님 이름이 정만수 씨 맞나요? 만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봤습니다. 25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와 딸의 눈빛. 지아야.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만수도 울었습니다. 차 안은 두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지아가 문을 열고 앞자리로 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찾았어요. 지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이제 제가 아빠를 지킬 거예요. 만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25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빠.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새벽 햇살이 차창으로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빠, 집에 가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자도 만나셔야죠. 준호라고 해요. 7살이에요. 할아버지를 정말 보고 싶어 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아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만수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차 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은 끝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흘러나왔습니다. 마음의 편지통. 그 말이 맞았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닿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이 닿았습니다. 만수는 택시 시동을 껐습니다. 더 이상 새벽길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25년 만에